미국의 아이스는 불법 체류 문제나 국경 관리를 맡는 행정집행기관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 사회에서 아이스는 더 이상 단순한 행정기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갈등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죠. 뉴욕타임즈는 아이스가 이제 이민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을 넘어 미국 정치 갈등의 상징적인 전선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엔 아이스를 두고 미국판 홍위병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아이스와 미국 마가의 세계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아이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웠는데요. 그 변화 속도는 단순한 증가를 넘어 기관의 정체성을 바꿀 만큼 급격했습니다. 미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아이스의 전체 요원 수는 약 1만 명 수준에서 2만 2천 명 이상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 다른 발표에 따르면 12,000명 이상의 신규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에 비해 준비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이스 요원들은 원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고 무려 6개월간의 훈련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신체적 훈련, 집행 절차를 몸에 익히는 과정, 법률적 교육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아이스에서는 이 규칙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할 시간도, 검증 과정도 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디 애틀랜틱은 아이스의 급격한 확장이 위험한 공백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이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47일 훈련이라는 말이 풍자처럼 회자될 정도로 훈련 기간은 크게 압축됐습니다. 또한 명령서, 지시서 등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힘 좀 쓰게 생겼으면 채용되고 있는 현 세태. 미국은 지금 그런 이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허약해진 구조 안에서 그들에게 이런 폭력적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주입됩니다. 너희 뒤에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방아쇠를 당기는 손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대리자가 됩니다. 내가 쏘는 총은 내 판단이 아니라 미 합중국 대통령의 정당한 집행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로이터는 트럼프식 이민 단속이 재량보다 충성과 공격적 집행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해왔다고 전했습니다. 2026년 1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0대 미국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총을 쏜 그 요원을 돕기 위한 모금이 시작됐고 여기에 한 억만장자는 1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사람을 죽인 가해자가 오히려 부자가 되는 장면. 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오른편에 서 있다면 폭력조차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순간부터 아이스의 폭력은 범죄가 아닌 정치적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폭력 뒤에는 돈과 권력, 정치적 지지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스가 미국판 홍위병이 되어가고 있는 구조적, 정신적 과정입니다. 증거 영상이 명백한데도 장관이 나서서 가해자를 비호하고 돈까지 쥐어주는 행태. 이 뻔뻔하고 비이성적인 모습의 배경에는 바로 마가와 그들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마가를 정책연합이라기보다 상실감과 분노, 공포로 묶인 정체성 정치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마가의 세계관은 이성으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두려움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려움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나라는 원래 백인의 나라였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이 세계관에서 미국은 그냥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백인의 나라, 백인의 문화와 규범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서서히 다른 사람들의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감각.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생각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데 히스패닉과 흑인, 아시아계 같은 비백인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는 생각. 그래서 언젠간 미국이 더 이상 백인의 나라가 아니게 될 거라는 두려움. 그런 나라는 더 이상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믿음. 아주 제한적인 인구 변화의 단서를 붙잡고 그 위에 과장된 서사를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사고방식을 인구 변화에 대한 공포가 음모론적 서사로 바뀐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건 사회과학적 분석이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상상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언제나 이성보다 공포에 더 빠르게 반응해왔습니다. 마가 세계관에서 이민 문제는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 나라가 더 이상 우리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믿는 순간 절차와 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강한 지도자, 강한 단속, 그리고 강한 폭력을 요구합니다. 아이스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단순한 이민 단속 기관이 아닙니다. 백인의 나라를 지키는 물리적 장치가 됩니다. 이 세계관 안에선 과잉 집행도, 시민권 침해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비용으로 정당화됩니다. 같은 백인이라도 자신의 세계관을 관철시키는 데 방해가 된다면 없어져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명백한 증거 영상이 있어도 장관은 가해자를 비호합니다. 그들에게 폭력은 범죄가 아니라 방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방어하고 있다고 믿는 순간 가장 잔혹해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집단이 가장 잔혹해지는 순간은 자신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믿을 때입니다.
중국 문화대혁명의 홍위병도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혁명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죠. 아이스가 미국판 홍위병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정치가 그리고 미국 극우의 세계관이 이 조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백인의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믿음. 잘못된 믿음이 총과 권한을 만났을 때 역사는 언제나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결국 아이스를 둘러싼 미국의 문제는 누가 방아쇠를 당겼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방아쇠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위해 당겨졌느냐입니다.